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왔을 때 징징 울리는 스마트폰 진동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화면 위로 떠오른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마 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화면을 밀어버린 뒤에야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락처에 수백 명의 이름이 있어도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단 한 사람이 없다고 느낍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보고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며 섭섭해하고 심지어는 거만해졌다거나 냉정하다고 오해하기도 하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죄책감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이렇게 버겁고 힘든 걸까? 자책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연락을 피하고 자꾸만 혼자만의 동굴로 숨어드는 것은 결코 당신이 이기적이거나 차가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신경계가 완전히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관태기, 즉 인간관계에 대한 극심한 번아웃 상태라고 부릅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분위기를 읽어야 하는 한국의 치열한 눈치 문화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왔습니다. 매 순간 웃는 얼굴을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괜찮은 척 연기하며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다 보니 어느새 당신의 내면은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어떻게든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멍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단어 하나, 이모티콘 하나까지 신중하게 고르며 답장을 쓰던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의 도파민을 말라붙게 만들었습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걷다 보니 이제는 그 누구와도 연결되고 싶지 않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의 생존 기제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더 이상의 에너지 고갈을 막기 위해 교감 신경계를 강제로 차단하고 이른바 동결 반응을 일으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뇌의 편도체가 지속적인 알람을 울리다 못해 스스로 퓨즈를 끊어버린 상태와 같습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회로가 일시적으로 셧다운되면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여력은 물론이고 내 감정을 돌볼 최소한의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카톡을 일십하거나 사람들을 피하는 행동은 망가진 시스템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해 뇌가 스스로 전원을 꺼버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자기보호적인 메커니즘인 셈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신경계가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위로를 구하지 않고 철저히 혼자만의 고립을 선택하는 걸까요? 누군가는 힘들 때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며 풀지만 당신은 그마저도 또 하나의 노동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유형, 그 중에서도 회피형 애착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어리고 연약했던 시절, 당신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서 누군가의 온기가 절실했을 때,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안전한 기지가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그렇게 유난이니 같은 차가운 반응이나 무관심 속에서 자라난 당신의 내면, 아이는 아주 슬프고 잔인한 생존 법칙을 무의식에 새기게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기대어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와 외면뿐이구나. 차라리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구나. 그렇게 당신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독립적이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곧잘 해내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죠. 하지만 그것은 견고하게 쌓아 올린 가짜 자아일 뿐입니다. 사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해받고 사랑받고 싶은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웅크려 울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밀어내고 연락을 단절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밉거나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온전히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또다시 거절당하고 버림받을까봐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 상실과 거절의 고통을 다시 겪는 것이 끔찍하게 무서워서 상처받기 전에 먼저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는 슬픈 방어 기제인 셈이죠. 누군가 다가오면 숨막히게 부담스러워서 뒷걸음질 치고 막상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는
뼈저린 외로움과 공허함에 사무치는 이 지독한 모순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오랜 시간 소리 없이 울어야 했습니까? 이제는 그 지독한 모순과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하려고 무거운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를 알리는 붉은색 숫자들을 보며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자학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숨어든 그 어두운 동굴은 고립되고 병든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찢겨진 마음을 꿰매고 타인의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피 흘리던 당신의 신경계를 지혈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신성한 회복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비겁한 도망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져 내리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첫 번째 선택이자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건강한 경계선 긋기입니다. 세상의 빠른 속도에 맞춰 억지로 당신의 에너지를 쥐어짜 내지 마세요. 당신의 신경계는 지금 멈춤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스마트폰의 전원을 아예 꺼두고 침대 위에 웅크리고 누워 당신 내면에서 떨고 있는 그 작은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려 주세요. 괜찮아. 그동안 남들 비위 맞추고 눈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네가 연락을 피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다른 누구보다 널 먼저 챙기고 지켜줄게. 이 따뜻한 인정과 자기 수용의 한마디가 메말라버린 당신의 내면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그 조용하고도 치열한 고립의 시간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텅 빈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다면 구독하고 앞으로도 나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을 함께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뱀파이어처럼 내 에너지를 빨아먹는 관계들 속에서 나만의 단호하고 우아한 심리적 경계선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